자, 계속해서 앞서 수업 연결해서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대체하는 회계 처리의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직접 배부법, 그리고 단계식 배부법, 그리고 상호 배부법 가운데 연립방정식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예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볼 텐데, 이때 이 예제 풀이는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회계 처리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계 처리 과정까지 같이 동시에 왔다 갔다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 강의 시간은 뭐 한 30분에 끝나지만 여러분은 복습을 3배, 5배 정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냅니다. 자, 그러면 각 방법별로 순서대로 예제를 가도록 하죠.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141쪽을 보시면 됩니다. 141쪽 5-2인가요? 네, 5-2로 가도록 하죠. 자, 5-2 141쪽 맞죠? 네, 141쪽 5-2.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직접 배부법과 단계식 배부법에 따라서 부문비 계산표를 작성하라는데, 부문비 계산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부문비 계산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원가가 흘러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수님이 설명을 할 텐데, 여기 계산해내는 수치만 알아내면 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직접 배부법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했어? 이 보조 부문이 보조 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무시하는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동력 부분이 있죠. 동력 부분의 원가는 얼마예요? 6만 원인데 이 6만 원이 수선 부분이나 공장 사무 부분에는 제공을 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한 부분을 싹 무시하고 이 동력 부분이 A와 B에, 수선 부분이 A와 B에, 공장 사무 부분이 A와 B에 이렇게 나눠주고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야. 자, 따라서 동력 부분비 6만 원을 분배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배부를 위해서 기준들이 수선 시간이 있고 기계 마력수가 있고 작업 시간이 있는데,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져? 동력은 수선 시간은 아니다 일단은, 그치? 그럼 뭐겠어? 기계 마력수 요거 관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기계 마력수하고 공장을 가동한 시간, 요 부분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공장에서 운영한 시간. 그래서 기계 마력수 곱하기 작업 시간을 한 함수, 요 흐름을 가져가는 거야. 그것을 여기 얘들은 무시하고 여기 둘만 가져가는 방법이니까 150 곱하기 4,000 하면은 60만이 되겠나요? 반드시 해보세요. 그 다음에 50 곱하기 6,000 하면은 30만이 되겠다. 그러면 합계가 90만 분의 60만, 이렇게 만큼을 A 제조 부분에다가 이 동력 부분비를 가져가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4만 원. 그 다음에 B 제조 부분에는 어떻게 가? 6만 원을 90만 분의 요거 자기 것 50 곱하기 60 한 거 30만 비율만큼 가져가서 2만 원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율로 주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오는데, 지금은 이 비율이 주어지는 과정까지 보여주려고 요런 애들로 비율을 구해오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야. 이 비율은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비율이 이렇게 교수님 책에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비율을 적용해도 좋습니다. 여기 동력 부분비 60대 30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 이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이야. 90분의 60, 90분의 30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수치로 계산한 것으로 이제 가도록 하자. 저 비율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야. 어디 갔냐? 여기지. 자, 그 다음에 수선 부분비는, 수선 부분비 3만 원은 뭐에 의해서 나눠 갔으면 좋겠어? 여기 보조 부분에 있는 애들은 무시하고 요 둘만 가지고 나누어 가니까, 그치? 요 둘을 합하면
225분의 150만큼으로 가져간다. 그지? 그 다음에 수선부문비 비제조 부문은 3만원을 225분의 요거 둘을 합한 거 225분의 자기 것 75 비율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3만원이 다 모두 다 배부가 되어지는 게 보여지지. 자, 그 다음에 공장 사무부문비 5만원은 여기에 있는 작업 시간 비율로 나눠 가면 되겠다. 그지? 공장 사무부분도 작업을 하는 시간에만 사무부분비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준을 갖다. 뭐 넣을 게 없으니까 여기 그지? 수선 시간은 아닐 거고 기계 마력수도 해당이 없을 거야. 그래서 작업한 시간 요거를 가지고 온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종업원 수가 있었으면 공장 사무부분도 종업원 수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하자. 이렇게. 그러면 6대 4의 비율로 4대 6의 비율로 가져가면 됩니다. 5만원을 만분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만분의 6천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되어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회계 처리는 되어질까요? 자, 회계 처리 이전에 부분비 계산표를 한번 살펴보면 각 부분에 6만이 이렇게 나눠갔다는 것이야. A와 B가 4만 2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3만은 2만 만 이렇게. 그 다음에 5만은 2만 3만 이렇게 가면 자, 여기 있는 원가 이렇게 4만 2만 2만 4만 2만 2만 A제조 부분으로 가는 것. 그지? 합계가 얼마냐면은 8만 만큼. 요 8만 만큼이 차변에 A제조 부분 8만 그리고 B제조 부분은 여기 2만 만 3만을 더한 6만. 그래서 차변에 A제조 부분 8만 B제조 부분 6만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동력 부분비 6만 수선 부분비 3만 공장 사무 부분비 5만 그러면 이제 차변에 나타났던 이 원가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고 얘들은 문이 닫히고 제조 부문인 A 제조 부문과 B 제조 부문에만 이 기업의 총체적인 제조 원가 그 합계인 38만과 26만 원이 합해져서 64만으로 잘 보조되어져야 된다. 합계가 되어졌지? 자, 그러면 요 38만 원과 26만 원을 어디로 이제 연결시키면 끝나는 거야? 재공품으로 어떤 관련시키는 비율에 따라서 재공품 계정에 A와 B 제조 부분의 원가 38만 원과 26만 원을 배분을 해주면 분별원가 계산이 끝이 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단계식 배분법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A 제조분 8만 B 제조분 6만 이렇게 되지? 자, 단계식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 제공 비율에 따라 순위를 나누게 되는데 자, 순위를 어떻게 나눴냐면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비율이 잘 안 나오지. 자, 그런데 비율을 한번 구해 볼게. 요거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수선 시간 한번 볼게요. 수선 부문을 위해서 300분의 150 0.5 그지? 그 다음에 0.25 뭐 이런 식으로 됐겠다. 그지? 자, 그러면 그 비율을 구한 것이 여기 아까 봤었던 거기 비율.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율을 구해야 된다 그랬지? 비율 구한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 이렇게 각종의 아까 그 비율들로 나눈 것이야. 동력 부분비는 뭘로 한 것이야? 기계 마력수 곱하기 작업 시간 그거를 총체적으로 비율로 나누은 것을 이렇게 합을 내본 겁니다. 그 비율을. 비율. 그다음에 이것도 수선 부분비 이렇게 나눈 것이야. 이렇게 비율로. 그다음에 공장 사무 부분비도 이렇게 그 비율로 나눈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그 동력 부분비 할 때 동력 부분비 할 때 자기 부분은 당연히 제외하고 그래서 자기 부분은 제외해 버리기 때문에 제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150 곱하기 4,000, 50 곱하기 6,000, 50 곱하기 2,000을 분모로 놓고 그다음에
150 곱하기 4천이 비율이 나오게 이렇게 하면 비율이 구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율을 구했더니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비율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만 이제 비율이 다 이렇게 구해졌으면 칸이 구해졌으면 이렇게 그 횡단축이 100%가 나올 거고 순서를 정해야 돼. 자, 봐봐. 동력 부분이 수선 부분에 다른 보조 부분에 10% 줬지. 그다음에 수선 부분이 다른 보조 부분에 25% 줬지. 여기는 보지 않는 거야. 순위 정할 때는 제조 부분은. 그다음에 공장 사무 부분비가 다른 보조 부분에 몇 퍼센트 줬어? 33% 줬지. 자, 여기서 순위가 정해진 거야. 자, 그러면 요건 33%다. 그지? 자, 요거 25%다. 그러면 요거 10%다. 그지? 그럼 1위가 누구야? 예. 공장 사무 부분비가 33%로 1순위야. 1순위. 그지? 그 다음에 2순위는 수선 부분비가 25%. 3순위 동력 부분비. 그렇게 단계별로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뜻이야. 단계가 자 1단계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공장 사무 부분비가 33%로 1단계였었지. 자 1단계 걔를 각 부분별로 이제 나누어 가는 것이야. 자 1단계 어떻게 나눠 가냐면 공장 사무 부분비 5만 원을 공장 사무 부분비는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작업 시간인 15,000분의 4,000 되겠지? 그 다음에 비제조 부분은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 그지? 여기. 자. 비제조 부분은 15,000분의 6,000 비제조 부분. 그리고 동력 부분은 5만 원을 15,000분의 3,000 수선 부분은 15,000분의 2,000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됐지? 15,000분의 이렇게 얘가 1이어서 자 요렇게까지 1단계가 끝나면 이 부분은 1단계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 돼요. 바로 1단계 회계 처리를 공장 사무 부분비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A제조, B제조 그 다음에 동력, 수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제조 부분에 자기 거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래 30만 원에다가 요게 더해졌을 거고 B제조 부분에도 전기를 하면 20만 원에다가 2만 원이 더해졌을 거고 동력 부분비가 얼마가 되나를 잘 봐야 돼. 동력 부분비 원래 자기 거 6만 원에다가 지금 만 원이 더해져서 7만 원이 되어지겠다. 그지? 이렇게 7만 원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수선 부분비도 6,667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되어질 거냐면 36,667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는 7만 원이 되어지고 여기는 36,667원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2단계는 누구를 배분해야 되냐면 2위였었던 그 수선 부분비를 배분을 해야 돼. 요 퍼센티지가 2위였었지. 수선 부분비가. 그래서 2단계 수선 부분비를 배분하는데 3만 원이 아니고 요 3만 원이 아니고 얼마인 것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앞서 여기 6,667원을 더 갖고 왔으니까 36,667원을 나눠 가야 되는 거야. 자, 이때 나눠 가는데 누구는 빼야 돼. 여기 공장 사무 부분비는 빼야 된단 말이지. 자, 그 부분을 빼서 요 공장 사무 부분은 빼고 수선 부분 나누는 것을 요걸 합하면 270이 되어져요. 그래서 270분의 150 270분의 150 270분의 75 270분의 45 이렇게 나눠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2단계 또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 2단계 하면은 수선 부분비 36,670이 이렇게 가졌다. 그러면 앞서는 공장 사무 부분비도 계정으로 옮겨지면 닫혔을 거고 없어졌지, 소거되지. 수선 부분비도 여기서 받았던 6,667원까지 합해진 금액이 대변에 적히면서 수선 부분비도 닫힌다. 그치? 어디만 남아있어? 동력 부분비만 앞서 전에 공장 사무 부분으로 받았던 10,000원과 지금 6,111원을 받아요.
수선 부문으로부터 6,111원을 2단계에서 그 합한 금액인 76,111원을 3단계에서 또 나눠가는 거야. 어떻게 나눠가 이제? 요 둘이만 나눠가야 되겠지. 동력부분비는 요 둘이만. A제조부분, B제조부분만. 요 그 상위에 있는 수선과 공장에는 다시 대배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동력부분이 갖고 있는 지금 원가 얼마야? 76,111원을 150 곱하기 4,000 그리고 50 곱하기 6,000 비율로 나누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앞서 구해놨던 게 있어. 90만이었지. 그래서 76,111원 곱하기 90만 분의 60만. 그러면 57,741원. 그리고 B제조부분 마찬가지로 90만 분의 30만. 25,370원.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3단계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동력부문비 76,111원이 A제조부문과 B제조부문으로 나뉘고 동력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제 모두 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액인 6만원에다가 공장 사무부로 받았던 만원 순차적으로 받았던 애 있지. 그리고 수선부문으로 받았던 6,111원 해서 총 최적 76,111원이 모두 소거돼서 동력부분비도 빵으로 되고 없어진다. 계정으로 보여줘도 계정도 닫힐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A제조부분, B제조부분에 계속 3번에 걸쳐서 원가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이야. 이렇게. 처음엔 13,333원 받고 2만원 받고 그 다음에 23,371원 1,185원 세 번째 단계에서 57,41원 25,370원 이렇게 받은 것이야. 자, 그랬더니 도합해보면 384,445원 이런 흐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회계처리 3번을 한 것이 합해지면 A제조 부문의 원가, B제조 부문의 원가가 T계정의 차변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384,445원과 25만 5,555원 요 합계가 64만원으로 딱 맞아 떨어지도록 되어질 겁니다. 되겠죠? 자, 이게 단계식 배부법이에요. 어때? 직접 배부법에 비해서 약간 복잡해졌다. 그지? 뭐 약간이 아니고 많이 복잡해질 수 있어. 더군다나 보조부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단계별로 전부 한 번씩 절차를 밟아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조부문 수에 따라서 단계식 배부법은 더 많은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금 더 정확한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뭔가 복잡한 방법을 택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그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수수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일방적으로만 고려하는 거야. 즉 상위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만 그 고려를 하고 거꾸로는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의 고려다라는 거. 쌍방 간의 고려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쌍방 간에 서로 주고받고의 고려도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한 것이 바로 연립방정식법이었던 거예요. 상호배부법. 상호 서로 배부한다. 이와 같은.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자기가 자기를 제공하는 용역수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야. 상호 연립방정식법은 자가용역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은 상호 직접배부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호 직접배부법은 생략을 합니다. 여기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궁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보고 꼭 한번 읽어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여기 자가용역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 금액이 보조 부문에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남아요. 계속 보류하려면. 그래서 결국은 어떤 단계인가에 와서는 1번에서 배운 직접 배부법 방법으로 와서 다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이런 방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봤냐면 보조 부문끼리 서로 용역을 주고받는 이와 같은 관계들을 모두 다 서로
그 일방식이 아니고 쌍방간에 주고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게 바로 이제 연립방정식법을 풀으면 서로 주고받은 것을 고려한 다음에 A 제조 부분과 B 제조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연립방정식을 풀으려면 비율을 구해야 돼요. 어떤 때도 비율이 필요했어? 단계식 배분법에서도 비율이 필요했어. 그때는 왜 필요했냐면 각 보조 부분이 다른 보조 부분에 제공한 용역 수술 비율의 순위를 매기려고. 그치? 순위를 매기려다 보니까 비율이 필요해서 그 비율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요거는 공장 사무부 분비는 다른 부문에 주는 게 20, 13, 33%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렇게. 자, 요 비율을 구한 겁니다. 요 비율은 동력 부분비는 기계 마력수 곱하기 작업시간 한 비율을 전체로 나누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눴더니 각각 동력 부분비는 A의 60%, B의 30%, 수선의 10%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수선 부분비는 수선 횟수로 해봤더니 50%, 25%, 15%, 10%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야. 뭘 가지고 온 거야? 맨 앞에 이 문제 계속되는 거야. 여기 수선 횟수가 아니고 수선 시간이었구나. 요거를 300분의 150, 300분의 75, 300분의 45 한 비율들이야 이게. 이해가 가지? 예. 자, 그리고 공장 사무부 분비는 작업 시간으로 나눴던 겁니다. 어떻게? 자, 다시 가볼까? 여기 15,000분의 4,000, 15,000분의 6,000, 15,000분의 3,000, 15,000분의 2,000 요 비율을 구해가서 비율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야. 자, 이때 0.6, 0.3, 0.1 해도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비율로 가야 될 건데 여기 퍼센티지는 그지? 퍼센티지는 그 소수로 나타내면 0.6, 0.3 이럴 거 아니야? 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분비 배부율표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돼요. 비율로 봐야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비율로 구성이 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위 이제 배부율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배부율표가. 원래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질 때는 이렇게 그 배부율표를 이렇게 보여줘.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안 하고 비율로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그러면 비율이 이렇게 주어지면 비율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직접 배분법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비율로 딱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이런 시험 이런 데서는 당연히 비율을 벌써 다 구해줘. 이렇게 막 이런 거 여기서처럼 이렇게 막 작업 시간 막 이런 것들로 구하라고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어디 갔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출연하지 않고 이 비율을 구한 애를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비율표로. 걱정이 없겠지? 그러나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애들이 어떻게 출연하나를 보여줘. 자,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모두 다가 이제 각 자기 부문이 제조 부분과 다른 보조 부분에 제공한 비율들을 나누고. 자, 요거 봤더니 여기서도 어때? 연립방정식도 뭐는 고려하지 않니? 자기가 자기한테 준 비율들은 싹 없애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없는 거야. 이렇게 없어. 수선이 수선 준 거, 공장 사무부분이 사문 준 거 없는 거야. 동력 부분이 동력 부분 준 거 없는 거고, 그지? 여기는 원래 이제 없었으니까 없는 거야. 제공을 안 했으니까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이때 어떻게 세우면 좋으냐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제조 부분은 뭐야? 제조 부분이 프로덕트 디파트먼트지, 그지? 프로덕트. 그래서 P자를 주로 씁니다. P. 그리고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부호를 주면 A 제조 부분을 P1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P2 주면 되겠다. 그지? 뭐 또 하나 더 있으면 P3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조 부문은 subsidiary, 보조하다. subsidiary 디파트먼트에서 보조 부문에서 주로 S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인 X, Y로 줘도 돼요. 자, Y가 주로 종속병수니까 뭐 X1, X2 이렇게 되죠. Y1, Y2, Y3 뭐 이렇게 해도 되고 Y1, Y2, X1, X2, X3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니까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P1, P2,
S1, S2, S3 이렇게 주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기도 순서대로 여기 S1 줬으니까 동력 부분이 S1, 수선 부분 S2 주면 되겠다. 그지? 밑으로도 공정 사무부 S3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쓰는 거야. 책에다 써도 좋고요. 얘를 A4 용지 꺼내놓고 요 비율대로 맞추는데, 자, 방정식을 세워봐야 돼. 자, 방정식을 방정식 세울 때 잘 세워야 돼. 자, 여기 P1이라고 그랬어요. P1은 자기 원가 30만 원 있지? 플러스, 자, 요거 뭐야? 동력 부분 S1이지. S1에서 몇 퍼센트 가져와? 0.61 S1. 그리고 요건 2라고 적혀져 있지. 자, S2 수선 부분에서 얼마 가져와? 0.5 S2. 그지? 자, 그 다음에 공정사무 부분은 뭘로 놨어? S3로 놨지. 자, 0.27 S3에서 일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감 잡혔지? 자, 그 다음에 P2라고 놓기로 했어요. B제조 부분은. P2는 자기 거 20만원 가져와야 되고, 원가가. 플러스 P1 동력 부분은 0.3 S1. P1이 아니고 S1. 0.3 S1. 그 다음에 0.25 S2. 그지? 자, 그 다음에 0.4 S3 가져오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S1은 자기 동력 부분. S1은 자기 거 6만 플러스 여기 0.15 S2다. 그지? 그리고 여기 쓰라고 그랬어. S1, S2, S3. 그 다음에 0.20 S3다 되겠다. 그지? 0.2 S3. 그 다음에 S2는 자기 거 3만 플러스 0.1 S1. 그지? 0.1 S1. 그리고 0.13 S3가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원부분비 S3는 자기 거 5만원 플러스 0.1 S2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간단한 거에서 이제 이렇게 5개 그 연립방정식이 그 설정이 됐어요. 세워봤어요. 그러면 방정식이 5개고 미지수가 P1, P2, S1, S2, S3. 자, 식 5개. 미지수 5개면 이 방정식은 풀리도록 되어져 있지. 얼마나 이제 복잡하게 풀리냐, 간단히 풀리냐는 문제죠. 자, 그러면 5식을 S3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5식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보자. 3과 4식에. 자, 이거를 교수님들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걸 전부 다 풀어줘야 되냐 이러면서 그래도 한 번은 이제 풀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풀어봐야 돼. 푸는 거를 이제 말로만 지금은 하지만 원래 수업 진행되면 교수님 이거 직접 칠판에 풀어줬었어요.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 S1은 6만 플러스 0.15 S2 플러스 0.2 괄호 열고 5만 플러스 0.1 S2가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S2는 3만 플러스 0.1 S1 플러스 0.13 괄호 열고 5만 플러스 0.1 S2가 여기로 들어가겠다. 그지?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변할 거 아니냐.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1식을 또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야. 4-1에다가 S1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S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요거를 S1 자리에 가다가 전부 다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S2는 원래 자기 거 3만이 있었을 거야. 자, 3만하고 36,500 여기 36,500 하여간 여기 36,500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수차들이 있어서 수치를 간소화하면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야. 요 수치가 여기가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S2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36,500 플러스 0.1 S1 자리에다가 요거 들어가는 거야. 요것도 이렇게 변해 있겠지. 이제 이렇게 0.17 S2
그 다음에 0.13 S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S2가 구해진다. 이렇게 산수 그 수학을 말로 하니까 골 때리지. 이거 꼭 풀어봐야 돼. 미지수 구하는 거. 그러면 S2가 이렇게 구해져. 자, S2를 오식에 대입하면 거꾸로 가서 이제 오식에 대입하면 S3가 구해져요. S3가. 그 다음에 S1을 구해져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S2, S3가 구해졌으니까 여기다가 그 수치 넣으면 S1도 구해지겠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S2, S3, S1이 다 구해졌어. 그 구해진 애를 1, 2식에다 넣으면 P1과 P2가 이렇게 구해진다. 그치? P1과 P2가. 요거 반드시 이거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풀어와야 돼. 이 과정을 숫자 잘 넣고 계산하면서. 자, 그와 같이 되면 여기서 구한 금액 38만 3,708원. 요 금액과 25만 6,292원. 요 금액의 합이 얼마여야 되냐면 64만 원이 되지 않으면 틀린 것이야. 연립방정식이. 풀이가. 알겠지? 그래서 64만 원이 되어진다면 거기에서 요 38만 3,708원이 나왔지? 자, 요거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30만 원은 제외하고 8만 3,708원만 A제조분에 보내는 겁니다. 또 보내면 안 되잖아. 원래 자기 계정에 A제조분에 이미 30만 원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건 빼고 회계 처리는 그 잔액만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머지 더 보조부문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되니까만 8만 3,708원만 회계 처리하는 거야. 같은 맥락에서 비제조 부문인가요? 비제조 부문도 자기 거 20만 원을 제외한 56,292원만 회계 처리를 하면 정확히 요 금액이 되어지는 거야. 이 제조 부문은 256,292원 합의. 그리고 A 제조 부문은 38만 이렇게. 그렇지? 자기 거 30만 원 원래 거에다가 요거 더해지고 자기 거 20만 원에다 여기 원래 더해지고. 그럼 T 계정에 가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돼. 동력 부문, 수소문, 공장 사무 부문 이렇게. 자, 어떤 면에서 연립방정식만 풀으면 연립방정식법이 오히려 더 간단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요 장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연습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